방과, 원서는 방과, 성공은 방과, 우린 멋진 대방과. 방과 대전보건대로 방과 비전 있는 방과 우린 멋진 대방과. 방과, 엑스레이 방과, MRCT 방과, 영상의학 대방과. 방과 면허취득 방과. 야야야, 언제까지 어디 있을까 고민할 거야. 취업보장 비결은 역시 대전보건대. 우린 멋진 대방과. 미래를 위해 오는 시간은 공부를 하며 꿈을 찾는 시간들을 같이. 내 머릿속에 입시 끝나고 방사선사가 되어있는 내 모습을 떠올려. 내 어릴 적 꿈은 방사선사가 되어 환자들을 검사하는 일. 방사선사 되려면 대학교에 입학해 열심히 공부해야만 해. 하지만 국가고시 다가오면 불안해지는 마음, 이 모든 시련을 견뎌 방사선사의 길로. 미래를 위해 오는 시간은 공부를 하며 꿈을 찾는 시간들을 가졌지. 내 머릿속에 입시 끝나고 방사선사가 되어있는 내 모습을 떠올려. 방사선사가 되면 일반 촬영도 하고 CTMR도 검사하죠. 방사선사가 되면 핵약 검사도 하고 암치료와 투시도 하죠. 우리는 방사선사 환자들을 검사하는 즐거움, 모두의 건강 생각해주는 영상의학과. 미래를 위해 보낸 시간은 공부를 하며 꿈을 찾는 시간들을 가졌지. 내 머릿속엔 입시 끝나고 방사선사가 되어있는 내 모습을 써올려.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대전보건대 방사선과야. 좋은 교수님 선배들과 대학생활 즐겨요. 의학 공부도 쉽게 배워요. 모두의 미래 우리들의 꿈인 방사선과야. 기초적인 해부생리학, 의학용어 같은 것들을 배우며 의료장비를 직접 다루고 촬영도 할 수 있는 실습도 하고 있습니다. 2학년이 되면 지금까지 준비한 논문을 발표하는 학술제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학술제가 큰 무대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고 싶습니다. 일단 3학년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국가고시라고 생각해요. 국가고시를 대비를 하려면 1, 2, 3학년 때 배웠던 거를 차근차근 리뷰를 해서 국가고시에 임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임하고 있고 더욱 열심히 해서 국가고시를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학과 매력 짱! 파이팅! 화이팅! 여러분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히트온 라이브 진행을 맡은 홍보센터 최민경입니다. 대전보건대학교 온택트 입학 설명회 히트온 라이브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스텝진 모두 촬영 전 체온 체크와 손 소독을 완료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을 준수하며 감염병 예방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빛으로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과, 방사선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시간입니다. 대전보건대학교 방사선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질문 남겨주세요. 이벤트 페이지에 올라온 사전 질문들 중 라이브에 소개된 질문은 추첨하여 베스킨라빈스 싱글콘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미리 사전 질문을 남기지 못한 분들은 지금 유튜브 라이브 댓글로 온택트 Q&A 질문을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라이브 보고 계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 방사선과에 근무하는 김성우입니다. 오늘 이 온택트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방사선과는 어떤 학과인지 간단한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의료 장비를 이용해서 인체 내부를 들여다보고 단순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체를 스캔을 하고 스캔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인체 내부의 병변을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 장비의 원리와 활용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입니다. 의료 장비의 원리와 활용, 병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좀 어렵죠.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우연히 인물 사진 뒤에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찍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물체가 UFO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카메라의 성능 혹은 셔터 스피드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게 실제 UFO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죠. 네. 마찬가지로 의료 장비도 의료 장비를 이용해서 인체를 스캔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의 검사에서 보이지 말아야 할 어떤 것이 관찰이 된다면 이때 병변의 유무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의학적 검사를 배우는 학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네네. 의료 장비를 이용해서 인체를 들여다보고 찍었을 때 보이지 말아야 할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가 진짜 병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확인된 것이 병변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을 토대로 그 병변을 더 잘 보이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체를 검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변수에 대응하면서 병변을 가장 아이디얼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의료 장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네. 통상적으로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은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가 있겠죠. 엑스레이 검사와 똑같이 방사선을 소스로 하는 방사선을 갖다가 인체 조사를 하긴 하는데 방사선을 회전시키면서 인체 조사를 해서 단층 영상을 획득하는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인 CT 검사가 있겠고요. 네. 우리 인체에는 이제 수많은 수소 원자가 있는데 이 수소 원자에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하는 전자기파를 인가를 하면 공명 현상이 생기는데 그 공명 현상을 이용해서 인체를 진단하는 자기공명 영상 촬영 장치, MRI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방사선을 인체에 조사를 하면서 리얼타임으로 인체를 들여다보면서 인체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검사할 수 있는 투시 검사 혹은 아주 가느다란 이런 가이드라인을 인체 혈관에 주입해서 혈관을 시술하거나 성형할 수 있는 인터벤션 그리고 우리가 제너레이터라든지 원자로 같은 데서 방사선 핵종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한 핵종들을 갖다가 인체에 투여를 하면 인체로부터 이제 방사선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방사선을 외부에서 잡아서 검사를 하는 핵의학 검사 그리고 아주 강력한 에너지의 방사선을 인체에 조사를 해서 암 같은 것을 치료하는 그런 전문 특수의료 장비인 치료 장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와,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엄청 전문적으로 느껴져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전공 지식을 위해 이론과 실습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론이 실습보다 아주 조금 더 많긴 하지만 네.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백문이 불여 일견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론 수업을 듣기만 하는 것보다 직접 실습을 통해서
본인이 체험을 해보는 것이 교육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렇다면 실습이 방사선학을 전공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이제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험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이론을 섭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론을 완벽하게 섭렵한 후에 실습으로 교육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군요. 그렇다면 병원 실습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같은 이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약간의 변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2학년 겨울방학 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한 전국 유수의 대학병원, 큰 병원에 가서 실제 임상 경험을 통해서 전공 지식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론부터 임상 실습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방사선과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방사선과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랑 면허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주 많은데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전공과 관련된 국가기술면허와 전공과 관련 없는 전문 자격증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와, 이게 나눌 수 있을 만큼 많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국가기술 면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가기술 면허에는 우리가 이제 방사선 학과이기 때문에 방사선사 면허증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취급할 수 있는 면허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 면허 RI, SRI라고 하는 감독자 면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비파괴 검사, 산업기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자격증에는 뭐 ITQ, 그다음에 심폐소생술과 같은 BLS 프로바이더, 그다음에 병원 코디네이터 등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같습니다. 졸업하면 어디에 취업을 할 수 있나요? 전공 관련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이상적이면서 가장 많은 취업을 하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병원을 크게 분류하자면 대학병원, 종합병원, 그다음에 의료원, 병의원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의료기관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비전공 분야 취업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비전공 분야 취업으로는 우리가 말만 하면 알만한 그냥 아주 큰 의료기기 회사 혹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관세청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따로 시험에 응시를 해야 되긴 하지만 보건직 공무원이라든지 의료기술직 공무원, 그다음에 군무원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호 교수님의 방사선과에 대한 자세한 소개 들어보고 있는데요. 기쁜 소식이 있어서 막간을 사용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보건대학교가 대학 기본역량진단가 결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정받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대한 기반을 갖추게 된 대전보건대학교. 여러분은 대전보건대학교의 온택트 입학 설명회 히트온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보건대학교 히트온 라이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스텝진 모두 촬영 전 체온 체크와 손소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시간엔 이벤트 페이지에 올라온 우리 학생들의 사전 질문들에 대한 답변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직업으로서 방사선사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교수님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산업은 AI를 통한 딥러닝과 머신러닝 기술이 접목되었고 현재 우리는 그러한 4차 산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유망 직종에 대해서 유출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좁은 영역의 어떤 단편적인 시각으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구적 산업 변화를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지구적 산업 변화라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기계라든지 정보기술과 생명공학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향후 의료 IT 업계에 무궁한 발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게 됩니다. 정보기술과 생명공학이 융합이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설명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해가 쉽도록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 한 기사에 따르면 10년 후에 탑으로 등록할 50개의 미국 유망 직업 중에서 방사선사가 41위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얘기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미국 주요 회사의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 세계적 산업 변화 추이를 봤을 때
유망직접 탑 50에 방사선사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돼서 경제와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말씀해 주신 자료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방사선학과가 무조건 좋다, 절대적으로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방사선사는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전 질문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문과도 수업에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뼈문과인데 잘 하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뼛속까지 문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네. 그 많은 학생들이 네. 질문을 하고 실제 방사선과에 와서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문과생인데 방사선과 교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과생이십니까? 문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과에 왔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제한적이진 않고, 물론 이제 이과 계열의 과목들을 배우다 보니 배우는 과정에서 접근성은 조금 더 이과 계열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루 이틀 학교 다니고 안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다닌다고 봤을 경우에는 문과생이라고 해서 절대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의 따뜻한 답변 잘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사전 질문 시간은 여기까지 가져보고 온택트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도 아쉬움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질문들 어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관심이 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거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한데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엑스맨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엑스레이도 찍을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라는 되게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동물 엑스레이도 찍을 수 있고 현재 동물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방사선학과를 졸업하고 기본적으로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동물병원에 취직을 하게 되면은 동물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방사선사가 동물병원에 진출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길이 열려 있고 그쪽도 방사선사가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교수님의 정말 이해가 잘 되는 쏙쏙 들어오는 답변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네. 이 질문 괜찮을까요? 방사선사는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가요? 네, 이렇게 빡빡이님께서 남겨주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이거 상당히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나의 저도 인체가 보호가 돼야지만이 네. 되는 거니까 일도 네.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가 방사선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방사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섭다, 어렵다, 그리고 위험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입자의 모든 흐름을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저의 목소리도 방사선이고 이렇게 빛을 통해서 저희가 빛을 받고 있는 것도 방사선인데 우리가 인체에 해롭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방사선은 전리 방사선입니다. 즉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전자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방사선을 전리 방사선이라고 하고 그러한 전리 방사선을 이용을 해야지만이 인체 검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검사할 때 이런 전리 방사선으로부터 피폭을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사선사들은 주기적으로 TLD라고 하는 열형광 선량계라고 하는 방사선과에 가면 이걸 다 타고 다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기별로 그 방사선 양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연간 50mSv, 5년간 100mSv 내에서는 어떠한 이상적인 징후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사선과에 오셔서 방사선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근무를 하실 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분기별로 검사도 하면서 전리 방사선에 대한 이제 잘 대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도 혹시 읽어봐도 괜찮을까요? 방사선과 국가고시 시험이 많이 어려운 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이거는 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어렵다, 쉽다 이렇게 규정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네. 여러분들이 방사선과에 들어와서 3년이라는 코스업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으셨다고 한다면 방사선과 국가고시 시험을 합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콩콩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이었습니다. 방사선과에서 준비된 커리큘럼만 탄탄히 잘 습득을 하면은 국가고시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답변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네.
정말 많은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교수님 꿀성대요라는 질문도 감사합니다. 있으시고요. 네. 네. 이 질문 혹시 읽어봐도 괜찮을까요? 입학하면 고가의 장비들도 다 경험해 볼 수 있나요? 실습하다가 병을 발견할 수도 있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안전제일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고가의 장비라고 한다면은 이제 특수 의료 장비, CT, MR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뭐 수익 단체는 아니다마는 수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고가의 의료 장비를 둘 수가 있지만 학교는 계속해서 그 장비를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다 고가의 의료 장비를 갖다 놨을 때는 학교가 부담입니다. 부담이고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부담이고 그다음에 그거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도 부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국에 있는 방사선학과에서 아주 고가의 장비들을 갖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병원으로 직접 나가서 그런 장비들을 경험을 해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실습을 하다가 병을 발견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학생들 저기 하지 않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실습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도 예전에 종종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답변 잘 들어보았고요. 이 질문도 혹시 궁금한데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구구절절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 타대학에 비해 우수한 점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타대학에도 방사선과 아주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대전보건대학교 방사선과가 가진 특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타대학 많죠. 지금 네. 약 전국에 한 45개 정도의 대학에서 방사선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8년도인가요? 그때를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방사선과가 17개 정도 됐었는데 그게 그 안에 이제 대전보건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대전보건대는 제일 이제 우수한 점이 거점 대학이잖아요. 대전이라고 하는 거점 대학이고 또 하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수의 대학병원, 기업병원, 아주 큰 병원에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다마는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이라는 대전보건대학교의 특장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정말 궁금한 점들 많이 있지만 약속된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가장 교수님께서 인상 깊으셨던 질문 하나 선정해 주시면 저희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질문이 좋을까요? 저는 어쨌든 여기가 방사선과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사선을 알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물론 지금 질문을 해주신 분들의 모든 질문들이 다 소중하고 저한테는 상당히 와닿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다 드리고 싶지만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한 명만 뽑으신다고 한다면 약간 방사선 쪽으로 가장 근접한 방사선사는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채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사선사는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 남겨주신 빡빡이님께 저희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네, 먼저 긴 시간 동안 온택트 라이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으로 달려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방사선과에 대한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최대한 많은 질문과 정보 다양하게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20분간 많이 떨리셨을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신입생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주 긴 시간 동안 재미없는 답변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네. 진행을 잘 이끌어주신 진행자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신입생분들께 말씀을 한 가지 드리자면 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많은 선택 중에서 방사선학과의 문을 두드린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첫 번째 선택이 된 것이고 그 선택이 정말 잘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방사선학과는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여러분들의 블루오션을 방사선과 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빛으로 우리 미래의 블루오션을 만날 수 있는 학과, 지금까지 방사선과 김성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아쉽지만 오늘은 히트온 라이브의 마지막 날입니다.
응원과 도움 주신 송동근 센터장님, 지동아 처장님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신 입학지원팀 선생님들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고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권범준 선생님, 김수지 선생님, 유경아 선생님, 그리고 성현 학생까지 이렇게 잘 마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히트온 라이브는 끝이 나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니까요. 대전보건대학교 2022학년도 입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9월 수시 1차 접수가 시작됩니다. 말미에 항상 부탁드렸던 것처럼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해진 3월 새 봄 대전보건대학교에서 만날 수 있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대전보건대학교에서 만나요. 만나십시다.